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요번 주는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문화인류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 제출 및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요, 아래에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new 숫자 0 히스토리입니다. 새롭지 않은 역사죠. 뭐 진부한 역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gmail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네이버.com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메일로 학교 행정 메일과 학생들 과제 메일을 동시에 받다 보니까 행정 메일을 약간 좀 놓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냥 학교 공문 받는 용으로, 지메일은 과제를 받는 용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강의에선 되어 있지만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강생 여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오픈 채팅방을 개설할 예정이니 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때까지는 아직 오픈 채팅방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공지에 있으니까 그때 오픈 채팅방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죠. 그래서 학습 개요와 학습 목표,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통 수단으로서 오픈 채팅방 그 링크, 그리고 수업 방법 및 평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수업 방법 및 평가, 그리고 2주와 3주 강의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을 통해서 강좌 맛보기 시간을 잠시 갖고요. 오늘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화인류학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이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며, 또 여러 사회 진화론부터 전파론 여러 이론들이 있죠. 문화상대주의다 뭐다,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인간 삶의 모습들을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간은요, 건조 지역에 사느냐, 습인한 지역에 사느냐, 추운 지역에 사느냐, 혹은 산이 많은 지역에 사느냐, 반도에 사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따라 그것을 극복하는 문화와 문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 역사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다 다르죠. 그러한 역사적 시간 속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성을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삶의 모습들을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 문화를 이해하는 유연한 시각과 자세를 갖는데 기여하는 문화인류학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리적 환경과 자연 환경과 역사가 다르면 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연을 극복하고 역사적 과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 문화를 이해하는 유연한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만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다 더 친숙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이번 수업의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문화는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환경과 역사적, 시대적 과제에 따라 문화는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우르는 인간 본성이라는 측면도 있죠. 다시 말하면 특수성과 보편성 양쪽을 다 아우르는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우리가 보통 문사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학 그리고 역사, 철학을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학과 철학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좀 차이가 크고요. 왜 그럴까요? 문학과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상 특수성을 강조하는 문학과 철학도 요 근래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철학과 문학은 보편성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면 아니면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이러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역사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문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시간과 공간, 시간이 같더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역사학의
특징이죠.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문사철을 모두 아우르는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인류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문화인류학 중간점 강남대학교로 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그룹 채팅방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1대1 채팅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룹 채팅방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오픈 채팅방 형식을 1대1 채팅방 형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참여하기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혹은 강의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저한테 건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점을 또 말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을 적절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가 8월 31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되고 정상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정상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풀이식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이 정상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뭐 한동안 가야지 될 것 같아서 준비했던 거는 다른 거였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식 수업이 아마도 줄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상 수업이 4주 후에 가능하다면 지원자에 한하여 발표가 격주 단위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를 드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고 싶은 분들을 뽑아서 한 두세 분이 발표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뭐 그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10월 6일 이후에 비대면 수업이 계속된다면 뭐 3주 차에 한번 과제가 나가겠죠. 여하튼 격주로 과제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및 중간 리포트를 합쳐서 중간고사 점수로 환산토록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매주 과제를 드리니까 뭐 교육부에서 출석 과제를 내라고 매주 내라고 해서 냈더니 뭐 학생들의 원성이 높더군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무 생각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도 뭐 여하튼 과제를 또 안 드리기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뭐 출석 과제를 요구를 하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격주 단위로 과제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 더하기 중간 리포트, 제가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거예요. 그 책을 읽으시고 함께 아니요, 느낀 점 위주로 해서 요약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느낀 점 위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중간고사로 환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뭐 그게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뭐 저번 학기처럼 LMS 상에서 시험을 또 봐야지 될지도 모르겠죠. 참 고약한 역병이죠.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고약한 역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전 시기의 역병들이라는 게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물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약간 좀 옆으로 갈까요? 뭐 역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흑사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흑사병은 쥐가 문제가 되는데 유럽쥐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중국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뭐 중국쥐인지 아니면 고려쥐인지 뭐 그거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여하튼 유럽에서 시작된 또 전염병은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하튼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정상 수업이 가능할 때 한번 여러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뭐 그래요. 이 전염병 아주 고약한 코로나는 막 그 좀 고약한 병인 것 같아요. 뭐 늘었다 줄었다 막 그러죠. 이 대부분의 전염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휙 떨어져요. 일단 뭐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거는 뭐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이러네요. 여하튼 그래요. 다음으로 평가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3번 결석까지는 학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4번 결석 시에는 무조건 F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칙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 결석 시에는 F를 드리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3번 결석하셔도 출석 점수는 10점 동일하게 한번 모두 출석하나 3번 결석하나 동일한 10점 만점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요번 코로나 때문에 3회를 결석하면 마이너스 3점,
2회를 결석하면 마이너스 2점, 1회 결석 시에는 마이너스 2점으로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로나 이전에는 3번 결석까지 만점을 줬냐 하면, 사실 대학이라는 곳은 사실상 학문도 중요하죠. 뭐 공부도 중요해요. 하지만 공부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연합서클 활동이라든지 선후배 관계라든지 뭐 여러가지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할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3번 결석까지는 뭐 경험을 쌓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요번 1학년 학생들은 참 안타까워요. 뭐 사실 여행을 다닐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선후배 관계도 뭐 학교를 와야지 무슨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저런 기회들을 모두 박탈해 가버리네요. 아주 고약한 역병인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세대인 것 같아요. 중간고사에 포함될 격주과제의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격주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교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제가 PPT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2가지 책을 한번 가지고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나는 슈퍼로드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향수의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좀 슈퍼로드는 5가지 길, 비단길, 찻길, 그리고 소금길, 그리고 황금길, 찻길, 뭐 이렇게 5가지 길을 가지고 인류 문명의 교류를 이야기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의 인문학 혹은 문화인류학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가 들어있는 것이죠. 길이 없다면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죠. 물론 요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뭐 직접 만나서 피부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는 못하죠.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벌써 30-40년 전이지만 뭐 여하튼 그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뭐 펜팔을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뭐 또 교류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여하튼 이 슈퍼로드라는 책하고요, 이 향수의 기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향 냄새죠. 냄새를 통해서 사실상 인류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또 그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을 만드는 그 장인의 또 그 당시의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또 해외 지사를 늘려가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 마케팅 쪽과 관련해서도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리고 사실 냄새라는 부분을 다룬 문화인류학 책이나 세계사 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문화인류학이란 무엇일까요? 인류가 걸어온 역사와 현존의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것을 대상으로 문화를 관찰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문화의 법칙성 또는 규칙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통 그것을 보편성, 문학과 철학에서 추구하던 그 보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변이, 특수성을 탐구하는 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문은 보편성만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특수성만을 탐구하게 되는데 이 문화인류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사회인류학이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도 사회인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흔히들 이 문화인류학을 민족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문화란 무엇일까요? 이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의미합니다. 문화란 세계관, 사회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죠. 인간이 주어진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우리는 흔히 문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한번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 사회 구석기 시대는 채집 생활과 사냥을 했죠.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삶을 영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경과 목축을 개발해냈죠. 그러면서 인간은 사실상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곡식을 재배하게 되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토기가 만들어지고요. 또 농작물을 잘 베기 위한 여러 농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문명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본능,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사람이란 게 어때요? 아니 그 동물이란 게 어때요? 배고프면 먹는 거죠. 뭐 잡아먹던 채집해서 먹던 일단 먹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 양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본능을 스스로 제어하게 되면서 우리가 문화라는 생활 문화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어렵고도 사실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상품으로서 대중문화, 유행가와 같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문화를 접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대중문화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학은요, 사회 전반의 기술, 예술, 관습, 양식 등 보다 광범위한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문화를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소비재로서의 문화상품은 문화의 다른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문화, 우리가 무슨 K-팝이라고 하던가요? BTS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분들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여하튼 뭐 그러한 대중 소비 문화가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란 동물학에서는 문화를 동물 생태계에서 위치하고 있는 인류의 행동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에서도 사실상 문화를 연구하고 있죠. 고고학은 역사적 유적에 집중해서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류학에서는요, 사회제도와 인간의 상호관계, 사회제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사회제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영향을 상호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문화의 뿌리죠. 이슬람, 기독교, 이 두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사실상 뭐 현대는 일상생활과 기독교는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유두기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에 파묻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종교를 통해서 봐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또 다루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19세기 이후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관에 의해 문화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문화를 보는, 그리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입니다. 이 문화인류학을 만들어냈던 에드워드 버네트 타이러는 1871년에 문화 또는 문명이란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었죠. 아울러서 문화란 주로 자연과 대립해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좀 개념적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계속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져요. 지금은 좀 생경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익숙함 그리고 또 자연스러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수업을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객관적 필연적으로 생기나 이러한 자연을 소재로 하여 목적의식을 지닌 인간의 활동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소산을 특히 우리는 문화재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종교, 예술, 과학, 문학 등의 구체적 형상을 우리가 보통 문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재 그러면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 소재가 되는 것이죠. 문화와 문명을 대비시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는 비교적 내부적인 것, 문명은 비교적 외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문화는 내밀한 것, 그 문화 속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지만 그 구별은 엄밀하진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2002년에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이제 또 맛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2주차 수업은요, 문화인류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유사한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고고학이라든지 역사학도 사실은 문화인류학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뭐 언어인류학이라든지 뭐 여러 학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민속지학이라든지 민속학이라든지 이러한 유사 학문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화인류학이 다른 학문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을 또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요, 문화인류학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문화에 관한 개념과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진화론과 전파론을 통해 문화를 보는 여러분의 한번 배워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문화인류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길과 향을 통해 문화인류학에 접근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요.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연에 맞선 인간의 사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혹은 문명이라는 것은 거대한 자연에 맞서서 왜소한 인간이 벌인 사투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면 문화나 문명이라는 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승리를 얻었을 때 비로소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는 것이죠. 자, 한 학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계획하신 꿈을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옷이 이제 54시네요. 친구들 이제 만나보면 거의 다 이제 현직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있나요? 혹은 취미생활로 하시거나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뭐가 잘 되더라 해서 그쪽으로 간다거나 주식이 잘 된다고 그쪽으로 간다거나 남의 말에 솔깃해서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50이 넘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대부분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또 한 부류들은 자신의 재주 그리고 본인이 재밌어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만들고 그거를 파는 일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보다는 그냥 어떻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특징을 그리고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다 시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제가 좀 마지막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학기 한번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저만 파이팅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예. 모두 큰 소리로 파이팅을 외쳤으니까 우리 모두 잘 될 거라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루어내더라고요. 참, 사람은 말로 성공하고 말로 망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하튼 한 학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